네, 오늘은 이 시원한 팔로우 스루, 던지는 팔로우 스루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셨던 분도 이 팔로우 스루를 시원하게 던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레슨 받기 전에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연습, 이 연습 하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팔로우 스루를 쭉 뻗는 모양을 만드는 연습인데요. 이런 스윙으로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팔로우 스루인데? 근데 문제는 이 이후의 동작. 이렇게 팔을 쭉 뻗어준 이후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팔로우 스루에서 팔 동작을 어떻게 해요? 라고 그분도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분께 여러 가지 연습 드릴로 열심히 레슨을 해드린 후에 그분께서 마지막에는 프로님 이거 제 몸이 안 되는 몸이 아니었네요. 저도 되네요. 라고 아주 기쁜 말씀을 해주시고 레슨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레슨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로우 스루를 시원하게 던지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팔로우 스루를 시원하게 던지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뭐 쭉 뻗은 팔? 긴 팔? 아니면 유연성?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팔로우 스루를 잘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운스윙. 잘 끌려오는 다운스윙이 필요합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이 잘 끌려와야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가 던져질 수가 있어요. 이 팔로우 스루를 잘 던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쪽 구간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전 단계인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잘 끌려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다운스윙이 잘 끌려오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어느 구간을 확인을 하시면 좋으냐면 이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인 이 지점 전까지의 구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이 지점에서 제 손 위치와 클럽 헤드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손보다 클럽 헤드가 더 뒤쪽에 있죠. 이렇게 더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인데요. 이 지점에서 손보다 헤드가 더 뒤쪽에 있어야 이후에 던져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전까지의 모든 구간에서는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뒤에 있고 계속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점 이후부터는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전에 이 포지션 전에 예를 들어서 헤드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 혹은 뭐 여기서도 앞에 있어요. 다운스윙 했는데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잘 끌려오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다운스윙을 했을 때 헤드가 앞쪽으로 오고 끌려오지 못하는 분들은 스윙을 해보면은 올라갔다가 끌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풀려버리게 되면은 스윙 궤도가 아웃스윙 궤도로도 많이 나오고요. 공을 쳤을 때 찍혀 맞으면서 탄도도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사진 찍어서 스윙 영상도 확인 많이 하시고 연습장에 참 좋잖아요, 시설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포인트 전까지 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지를 우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지 이 이후에는 앞으로 와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뒤쪽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팔로우 스루를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더 고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잘 끌려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잘 끌려오기 위해 순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포즈인데요. 그렇죠. 이거 약수터 가면
저는 왜 계속 이런 것만 할까요? 약스터가 참 좋아요. 네, 이렇게 몸 푸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크게 뭐 근력이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인데요. 보시면은 제 몸이 항상 먼저 돌고 그 다음에 팔이 따라오고요. 반대도 몸이 돌고 팔이 따라옵니다. 몸이 가고 나서 손이 늦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이 순서가 스윙할 때 나와야 끌려오는 다운스윙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하실 때 항상 몸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몸을 경직시켜 놓고 이 팔의 힘으로만. 네,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 이거는 너무 어렵지 쉽죠? 않잖아요. 네. 네, 너무 쉽죠, 너무 네. 쉽죠. 그렇죠. 몸이 가고 팔이 가고 그냥 팔에 힘을 빼면은 얘가 따라와요. 네, 이렇게. 몸이 먼저 이렇게 돌고요. 그렇죠. 팔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팔이 이렇게 좀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몸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너무 시원한데요? 잘하셔서 원래 제가 항상 이거만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연습 방법이 쉬우니까 맞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뭔가 클럽의 무게를 느끼듯이 약간 네. 손의 오. 무게를 느끼는 듯한 느낌. 맞아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먼저 따라와야 클럽의 무게를 잘 느낄 수 있거든요. 네. 헤드 네. 무게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손의 무게를 느끼는 네, 느낌. 이렇게 손의 무게가 네.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네. 몸을 먼저 움직이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해보셔도 좋아요. 순서가 항상 올라갔다가 손이 가고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고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더라도 몸이 먼저 가고 손이 뒤따라오는 느낌.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뒤따라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우선은 올라갔다가 몸이 가고 손이 샷. 가고 몸이 가고 손이 가는 모양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갔다가 몸이 가고 손이 가고 갔다가 몸이 와. 가고 손이 가고.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순서만 생각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하시면서 몸이 가고 손이 끌려오는 느낌을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니까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손목이에요. 손목.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이 먼저 가고 헤드가 이렇게 손이 늦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헤드가 측면에서 봤을 때 몸이 먼저 갔는데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는 좋지만 이 손목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손목을 잘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손목이 다운스윙을 할 때 풀리는 거예요. 자, 풀린다라는 거는 저희가 크게 제가 예전에도 레슨을 했었는데 손목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었을 때 엄지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꺾이는 이 움직임을 코킹. 그래서 백스윙 할 때 클럽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꺾어 올리는 이 코킹을 해야 클럽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코킹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마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손목이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힌징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다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꺾임, 그러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손등 방향으로 저희가 손목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가지고 백스윙 탑에서 손등이 이렇게 꺾여서 마치 옛날부터 많은 프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쟁반 받치듯이 해라.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손등이 꺾이게 되는데요. 이 손등이 다운스윙 했을 때 손등이 다시 풀리게 되면 꺾였던 게 풀리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헤드가 손보다 앞서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손등의 꺾임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몸이 선행이 되면서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은 이 헤드가 손보다 더 뒤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손등이
꺾여버리니까 헤드가 앞쪽으로 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손목을 잘 유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힌징을. 백스윙 올라갔다가 백스윙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였던 손목이 계속해서 꺾인 상태로 와야 돼요. 그래야 클럽이 뒤에서 끌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목의 꺾임을, 힌징을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할 수 있는 드릴 2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유용한 드릴이니까요. 연습장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시고 이 클럽 헤드가 원래 저희가 공을 치기 위해서는 이 공의 옆면을 때리듯이 옆쪽으로 이렇게 와야지 임팩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의 옆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보다 밑에 쪽. 오. 이 공보다 밑에 쪽으로 오게 리허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궤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겠지만 이렇게 와야 공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공보다 밑으로. 팔꿈치를 좀 더 붙이는 건가요? 맞아요. 이렇게 아. 밑으로 하려고 하면은 저절로 팔꿈치가 붙어서 더 끌려오듯이 팔이 끌려오듯이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미리 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흔히들 이 힌징이 빨리 풀리시는 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미스가 이 안쪽 맞으면서 아이언 쳤을 때 생크나고 드라이버 쳤을 때 거의 이 샤프트로 공을 쳤냐고 공관자분들이 놀릴 정도로 이렇게 네. 안에 맞는 분들 계세요. 이거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백스윙 올라갔다가 힌징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헤드가 오게 되면서 헤드의 안쪽에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연습법이니까요. 치기 전에 우선 어드레스를 하시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쪽으로. 그래서 느낌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워졌으니까 펄러스로는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오. 또 반대로 다운스윙 때 멀어지면 당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다운스윙에서 멀어지면서 다운스윙에서 클럽을 던지면은 무조건 팔로우스루는 당겨져요. 저희가 다운스윙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다운스윙에서 끌려와야 그 이후에 던져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던지고 던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끌려오고 던지는 모양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법을 통해서 올바른 이렇게 손목이 끌려오는 느낌을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더 힌징이 유지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2번째 연습법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습법이에요. 특히나 드라이버 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습법인데요. 제가 도구를 또 하나 챙겨와서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이런 거는 흔한 도구는 아니니까 집에는 잘 없으시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연습 스윙을 해볼 건데 연습 스윙을 할 때 이 도구 위쪽으로 헤드가 지나가게 할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뭐 땅을 쓸듯이 해라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땅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드라이버를 들고 아예 땅보다 더 허공쪽 이 위쪽에서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치면 안 돼요. 미션은 얘를 치지 않고 갔다가 이렇게 연습 스윙을 많이 해주시면은 손목을 많이 끌고 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손목이 풀리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하자마자 얘를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레슨을 하고 왔는데 여러 번 치셨습니다. 많이 날아갔어요. 왜냐면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이 힌징이 풀리게 되면은 이렇게 헤드가 땅으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낮게 하면서 티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카이볼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허공으로 휘두르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목도 끌고 와지고 팔꿈치도 더 끌고 와져요. 허공으로 휘두를수록 많이 끌고 올수록 헤드는 더 뜹니다. 원래는. 네. 뭐 이렇게 연습하시지는 마시고 이렇게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허공으로 최대한 내가 가져오려고 해보세요.
그럼 뜹니다, 헤드가. 그런 느낌으로 연습 스윙. 그러다 정말로 헛스윙을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연습 드릴을 한 후에 이제 공을 치잖아요. 공을 칠 때 헛스윙 해도 된다. 아니면은 탑볼 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을 치게 해요. 그래도 사실 이렇게 많이 풀리시던 분들은 절대 헛스윙이 안 나와요. 풀리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조금 나는 더 과감하게 해보고 싶다. 확실하게 이참에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예 더 높여요. 이렇게. 완전히 높죠. 거의 장타 대회 드라이버 티 높이 정도로 완전히 높게 목표를 만들어 놓고 높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로 휘두르는 거예요. 아예 허공으로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심하게 끌고 오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조승현 님이 고경민 프로님 레슨대로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굉장한 고급 질문인데요. 이걸 하면은 처음에 우측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많이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우측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너무 많이 끌고 왔나 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왼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왼손. 끌고 오실 때 이 왼손등이 백스윙 했다가 그립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끌고 올 때 왼손등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로 이 장갑이 지금 정면을 봤죠? 이 상태로 많이 끌고 오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대로 공을 치면은 잘 끌고 왔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등이 끌고 오더라도 타겟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끌고 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은 제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면을 보면 열리고 이렇게 타겟을 보듯이 하면은 더 닫힙니다. 이 왼손등의 느낌으로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 해주시면은 많이 끌고 와도 공이 열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마치 거의 헛스윙을 하듯이 최대한 끌고 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굿샷. 와, 잘 봤다. 와. 최대한 많이 끌고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른 손목의 힌징을 유지를 하면서 샷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팔로우 스루를 시원하게 던지기 위해서 힘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끌려오듯이 몸에 의해서 이렇게 손이 끌려오듯이 연습을 하시고 손목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시원하게 던지는 팔로우 스루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레슨을 오늘 원포인트로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이 몸이 끌고 손이 따라오셔야 시원하게 던지는 팔로우 스루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구력 3년 되신 오성준님의 사연입니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부상으로 스윙할 때 통증이 느껴져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로 덮어치게 되는데요. 드라이버 아이언 비거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네, 지금 스윙을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힘 전달은 조금 덜 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스윙 궤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덮어치는 스윙 궤도가 보이는데요. 이 오른쪽 손가락이 무엇 때문에 부상을 입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아프시다면 병원에 먼저 가셔서 가장 베스트는 우선 손가락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스윙을 했을 때 특히 이 오른 손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백스윙을 할 때도 제가 앞서 레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이 클럽의 무게가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실리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도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꺾인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특히 아이언이나 뭐 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눌러치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압력이 손에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상을 입으신 상태로 계속 스윙을 하시다 보면 더 안 좋아지실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위에 힘을 줘서 공을 세게 치려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병원. 병원에 가셔서 먼저 꼭 치료를 받으시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너무너무 치고 싶다. 그래도 비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오른다리 동작을 한번 봤어요. 오른다리가 조금 덜 써지면서 이 체중 이동이 조금 적게 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스윙을 하셨을 때 저희가 왼발과 오른발의 역할이 있고 왼발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임팩트 때 이 왼발이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도 하지만 약간은 오른다리가 차주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간 왼다리로 체중이 더 잘 실리게 되고 임팩트에서 더 강하게 위로 올리는, 몸을 올리는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스윙을 봤을 때는 오른다리가 그냥 그대로 붙어서 굉장히 늦게 떼지는, 그래서 약간의 이 팔로 스윙을 하는 듯한 모양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임팩트를 할 때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왼다리에 체중이 어느 정도 실리고 이 이후에는 약간 오른발이 떼지면서 오른다리가 왼다리로 체중을 좀 밀어내주는 느낌? 오른발이 떼지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왼다리에 실리게 돼요. 반대로 뭐 왼다리를 떼면 체중이 오른다리로 실리겠죠.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이렇게 옛날 선수들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임팩트 때 조금 더 오른다리가 이렇게 떼지면서 오른발이 왼다리로 체중을 실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체중 이동이 조금 더 왼쪽으로 잘 나오게 되면서 그 약간의 아쉬웠던 비거리도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고 오른다리 좀 더 쓰시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